아내와 딸이 다른 남성과 연애를 하는 환각에 시달리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정말 이거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7월 7일 오전에 창원시 마산 해원구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이 집에는 가장인 60대 남편과 50대 부인 그리고 20대 딸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네. 사건이 발생한 날에 이 남편이 잠자고 있던 부인에게 흉기를 찔렀고 네. 이에 놀라서 이제 부인이 거실로 도망을 가니 네. 거실까지 쫓아가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딸도 네. 살해를 했습니다. 아, 정말 참혹합니다. 도대체 이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남성은 10년 전부터 네. 우울증을 앓아왔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사건이 있기 2달 전쯤에 오랫동안 근무하던 직장에서 이제 실직을 했고 네. 우울증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아, 하는데요. 네. 예, 헛것이 보이고 뭐 헛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주 심각했다고 하는데 특히 아내와 딸로부터 무시당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 그래서 사건이 있던 날 아내가 다른 남자와 애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네.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결국에는 딸까지 살해를 했는데 결국 얼마 지연하지 않아서 네. 경찰에 신고가 됐습니다. 본인이 자수한 건 아니었네요? 아니었습니다. 아하, 직장인인 아내가 사흘이나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집에 찾아온 건데요. 네. 범행 현장을 목격을 하고 경찰에 즉시 신고를 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까지 네. 이 숨진 딸 그리고 숨진 아내와 함께 한 집에 머무르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고요. 결국에 네. 살인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걸 받고 가니까 여자 2명이 이제 칼을 찔려가 막 피가 진짜 범벅이 돼 있었어. 그 시대에 막 이렇게 뒹구른 흔적이 많이 있고 진짜 제가 형사생활 오래 했지만 그렇게 끔찍한 걸 처음 봤어요. 그 문 앞에서 막 늑을 놓고 이렇게 어떻게 됐냐고 추궁하니까 자기가 찔렀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포를 해가지고 살인죄로 체포를 했죠. 이거 참 온전치 않은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이거 하루 동안 시신과 같이 있었다 이런 점으로 미뤄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공방이 있겠어요? 이제 사실상 이 남성은 그 저항불능 상태에 있던 부인과 이제 딸을 흉기로 네. 살해를 한 사건인데요. 네. 하지만 이 남성이 그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도 있고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집안에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우발적 범행이었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네. 형이 또 감경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충분히 네.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 남성은 뭐 범죄 사실 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 예, 본인이 인정을 하는군요. 네, 이게 정신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핑계를 댄 건 아니었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예, 참.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예, 지난 22일에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 며칠 전에 있었군요. 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또 반성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중벌을 피할 수 있을까 기대됐지만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네.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네. 양형 이유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징역 15년에서 45년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만으로 처와 딸을 살해한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하여 가중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남성의 나이가 63살이기 때문에 네. 징역 30년을 살고 나오면 93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거의 뭐 무기징역형이나 다름이 네.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직 후에 자신감을 잃고 좀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네.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건데 실직을 계기로 오히려 이렇게 무기력해지기보다는 좀 가족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어땠을까 너무 그러게 아쉬운 말입니다. 마음이 많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는 거 보면은 상당히 좀 참여를 했다거나 사죄를 한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예. 네. 예, 본인의 정신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가족들과 함께 또 이게 정신 상담을 받아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도 이 자리에서 빕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